글로벌 셀러들의 교과서, 업계 최고 베스트셀러인 꼼꼼한 아마존 셀러 가이드북, 꼼꼼한 쇼핑셀러 가이드북의 저자고요. 주식회사 펜글로벌의 서주영 대표입니다. 글로벌 셀링 하시면 하실수록 어려우시죠? 아마존 코리아, 쇼핑 코리아, 페오니아의 파트너사이자 국무총리 표창 수상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은 대한민국 넘버원 글로벌 셀링 전문기업 주식회사 펜글로벌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육, 컨설팅, 대행 서비스, 프라임 서비스, 배송 및 단계별 대행 서비스 등 주식회사 펜글로벌의 다양한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홈페이지 주소 혹은 저희 채널의 우측 상단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셔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않으셨죠? 저희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셀링 전문 채널 꼼꼼한 팸TV.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존 셀러를 위한 AWD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를 따라서 셀러센터에 접속을 해주십시오. 인벤토리 메뉴가 있지요. 스토어 앤 디스트리뷰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찾으셨죠? 자, 그 메뉴를 클릭하시면 보이시는 게 바로 AWD예요. AWD는 아마존 웨어하우징 앤 디스트리뷰션입니다. AWD는 아마존이 2022년 9월에 선보인 제3자 물류 솔루션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3PL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아마존의 AWD 3PL 솔루션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모르시는 신규 셀러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시작으로부터 해가지고요. 또 북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더 심화됐지요. 또 중국 코로나 제로 정책 있었죠. 락다운 됐었죠. 또 전쟁 지금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굵직하고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배송비가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재고 보관이라던가 유통이라던가 주문 처리 같은 물류 관련한 운영들이 매우 힘들어진 게 사실이에요.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게 올라갔죠. 그런데다가 공급량은 또 제한이 있고 수요는 늘어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셀러들은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문제를 풀고 싶어도 어떻게 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아마존이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또 다른 새로운 솔루션을 내놓은 게 바로 이 AWD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솔루션이 셀러들에게 주는 상당한 메리트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큰 메리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량 재고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동으로 유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말이 다 뭔가 좀 어려우시죠? 생소하지 않으세요? 특히 두 번째 자동 유통이라는 말은 조금 더 생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량 재고 보관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우리 아마존 셀러들은 그동안 아마존 창고에 보관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근데 판매량에 따라 재고가 보관 가능한 공간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예요. 옛날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굵직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고객들의 구매에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상당히 빈번히 발생이 됐었죠. 그러면 이렇게 판매를 못하면 셀러들도 손해를 보지만 아마존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마존이 AWD라는 이 3PL 솔루션을 만들어서 재고 한도 없이 재고를 대량으로 아마존 AWD 물류센터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또 이거는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하면서 비용도 사용한 만큼만 지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솔루션이 인기를 얻게 되고 아마존의 어떤 저장 공간이 또 부족해지고 그러면 또 한도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너무나도 다양하게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아마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FBA 주문 처리 센터는요, 사실 주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단기 보관을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오래 보관하면 단기 보관 수수료를 물리잖아요. 근데 AWD에 보관을 하는 것은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수량을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오랜 기간 단기 창고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첫 번째 장점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동 유통이라는 건 뭐냐면 FBA 창고랑 연결되어 있는 자동 재고 보충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품절의 이슈를 해결해 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은 AF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AFN은 아마존 풀필먼트 네트워크의 줄임말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FBA 창고에서 재고가 소진이 되면 AWD에 있는 재고를 자동으로 FBA로 딱 하니 보충을 시켜가지고 품절이 될 수밖에 없을 만한 이러한 이슈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
감질내도록 설계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거를 자동 보충을 해준다라는 말일까? 첫 번째 단계는요. 아마존이 셀러의 재고를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급량이 아마존이 지정을 해놓은 최적 수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 재고 보충을 해야 되겠다라고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자동으로 AWD에서 FBA로 배송을 하도록 플랜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배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는 고객 주문의 배송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FBA 주문 처리 센터에 이제 쫙 하고 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셀러들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재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운영 비용도 좀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운영 방법 자체도 좀 간소화가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AWD에서는 여러분들이 MCF 주문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도 바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도 무엇보다도 좋은 건 재고가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좋은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자동 유통이에요. 자, 또 하나는 FBA에서는 품절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품절이 A라는 게 났어요. 그런데 유통센터에 있었어요. AWD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던 재고가 아마존 FBA 주문처리 센터로 운송을 하는 중에 이게 품절이 됐다라고 하면 고객에게는 이게 품절로 뜨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AWD 유통센터 3자 물류 처리 이 솔루션은 셀러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죠. 이 AWD도 단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장점보다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단점은 뭐냐면 모든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사항이 있는데 제한사항이 조금 많아요. 첫 번째 제한사항은 상품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되는데요. 18인치 곱하기 14인치 곱하기 8인치 미만이어야 돼요.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 45cm, 35cm, 20cm 미만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45, 35, 20 미만인 상품에 한해서만 이것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무게도 있어요. 무게 조건도 상품이 20파운드를 넘으면 이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20파운드 이걸 또 환산을 해보면 9kg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버사이즈이거나 솔터블하지 않은 것들, non 솔터블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 있지요. 그런 것들은 이용이 불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품에 제한되는 거는 이게 조금 치명타입니다. 부패가 되지 않는 상품으로 만료 날짜가 없는 상품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패하지 않는 상품?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그거는 뭐 많은 상품들이 부패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만료 날짜가 없는 상품이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 만료 날짜 있죠. 그럼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 2주 전인가 우리 아마존 코리아 매니저님하고도 소통을 했었는데 그때에도 화장품은 AWD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의 만료 날짜가 있는 상품들은 이용할 수 없다. 이 부분이 또 조금 크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좀 쉽습니다. 위험 상품이 아니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위험 상품은 FBA에는 들어갈 수는 있죠. 그러나 FBA 들어갈 때도 위험 상품의 경우는 수수료도 되게 많고 안 되는 것들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이 AWD는 위험 상품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건데 특히 아마존이 지정을 해놓은 등급이 있어요. 위험 상품 3등급의 인화성 액체라던가 5등급의 산화제라던가 6등급의 유독성 물질이라던가 아무튼 FBA에서 금지하는 이런 유해 물질은 이용이 불가하다. 뭐 이거는 우리랑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상품의 제약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FBA 물건 보낼 때 이렇게 한 박스 보낼 때 박스 크기가 어떻습니까? 25인치 미만, 50파운드 미만이죠? 이거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컨베이어 이용 가능한 박스로서 모든 면의 치수가 25인치 미만이고 무게는 50파운드 미만이어야 된다. 요거니까 사실 요 4번도 그렇게 큰 제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품 제약에서 가장 좀 크리티컬하다 싶은 거는 첫 번째 조건이랑 두 번째 조건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품 조건만 요것만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또 있어요. 두 번째 측면의 단점은 아직은 SPD, 즉 신규 셀러나 많은 대다수의 한국 셀러분들이 대량으로 발송하지 않는 분들은 전부 다 대부분 SPD 하시잖아요. 이렇게 소형 배송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AWD를 이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LTL 대량 배송만 입고가 가능하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있어. 세 번째로 또 다른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LTL 한 박스를 보낼 때에 케이스팩만 되는 거예요. 혼합 박스 있죠. 인디비주얼 팩 있지요.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한 박스에는 하나의 SKU만 들어가 있어야지
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품을 혼합해서 한 박스에 담는 거는 안 된다. 이것도 안 되는 점이다. 기억해 두시고, 또 다른 단점은 앞으로는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봐서 AWD의 그 위치와 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는 AWD의 위치가 동부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2개인가 3개인가? 그 정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로 인해서 AWD 입고까지 배송 기간이 우리가 서부에 만약에 이 AWD가 있다면 훨씬 기간이 빠르고 금액도 비용도 저렴할 거 아니에요. 입고까지가. 그런데 동부에 있다 보니까 기간도 길고 배송비 자체도 훨씬 더 많이 든다. 그 다음에 AWD 수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입고를 할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사실 장점은 품절을 시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을 떨어뜨리지 않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또 아마존이 2023년도에 계속적으로 이 AWD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굉장히 아마존이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계속적으로 바뀌어지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존이 공짜로 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수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마존의 AWD를 사용을 하시면 아마존은 맨날 이렇게 홍보를 해요. 여러분들은 숨겨진 수수료나 장기 계약 없이 간편하게 비용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가격을 책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종량제가 뭐냐? 그것도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에 먼저 앞서서 수수료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쭈루룩 넘어갈게요. 이 AWD를 이용하시게 되면 붙게 되는 수수료가 3가지가 있습니다. 보관 수수료, 처리 수수료, 운송 수수료 이렇게 3가지예요. 먼저 보관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요. 매월 6일자에 한 번씩 청구가 돼서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돈인데 뭐 보관 수수료는 다 아시겠죠? 보관을 해주는 그 비용을 내는 건데 이 수수료는 해당 보관 수수료에 모든 보관 박스에 이제 사용된 평균 용량을 곱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요율은 1에서부터 3분기까지랑 4분기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 FBA의 보관 수수료도 1, 3분기랑 4분기가 다르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에서부터 3분기까지는 보관 수수료가 세제곱피트당 월 0.42달러고요. 4분기가 되면 0.8달러가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럼 여기서 우리 FBA 수수료랑 AWD를 이용했을 때의 수수료랑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월 보관 수수료요. FBA는 1에서부터 3분기까지 세제곱피트당 0.87달러예요. 스탠다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AWD는 0.42달러고 FBA의 경우는 4분기는 2.40달러인데 AWD의 경우는 0.80달러예요. AWD를 이용을 했을 때보다 저렴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둘 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FBA로만 다 낼 것을 이렇게 분산을 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와 진짜 싸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상품 한번 보시고 내가 FBA로 다 집어넣을 때랑 AWD랑 분산해서 보관을 할 때랑 어떤 것이 더 괜찮은가 또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 처리 수수료랑 운송 수수료까지 다 보시면서 어떤 것이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할지를 판단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처리 수수료가 있어요. 이 처리 수수료는 재고 보충을 위한 그 주문품이 AWD에서 FBA로 배송이 되면 붙게 되는 수수료예요. 처리 수수료라고 해서 이건 역시 해당 처리 요율에 배송된 박스 수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요율을 우리가 알아야죠. 요율은 박스당 처리 수수료 2달러입니다. 10박스 배송했다 그러면 20달러 되겠죠? 자, 요게 처리 수수료고요. 세 번째, 운송 수수료 있습니다. 처리 수수료랑 비슷한데요. 재고 보충을 해야 되는 그 주문품이 AWD에서 FBA로 배송이 되면 처리 수수료랑 함께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수료는요, 똑같이 해당 운송 요율에 배송된 박스의 총 용량을 곱해서 계산하는 건데 여기에서의 요율은 세제곱피트예요. 아까 처리 수수료는 요율이 박스였죠. 박스당 퍼 박스였잖아요. 얘는 세제곱피트당 1달러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AWD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아마존 셀러센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인벤토리에 Store and Distribute라고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나오는 화면은 저는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제가 이 AWD를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는 페이지가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Enroll 버튼이 있죠? 이 Enroll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접속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메인 계정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 무슨 말이야? 유저 퍼미션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이 메뉴 자체가 안 보일 거예요. 메뉴는 메인 계정 담당자가 퍼미션을 해줘야지만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메인 계정 담당자는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유저 퍼미션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것도 제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세팅에 있죠. 설정에서 유저 퍼미션 아시죠? 유저 퍼미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Add to Global Account라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미 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Manage Global Permission이라고 있을 거고요. 그거를 클릭을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놨었으면 Add to Global Account고 이미 한 번에 하셨으면 Manage Global Permission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거에 인벤토리 영역이 있어요. 그 인벤토리 영역에서 Amazon Warehousing and Distribution Secondary User Access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메뉴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배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AWD를 쓰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배송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볼게요. 이 메인 화면에 보시면 Create Shipment라고 하는 버튼이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Destination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아마존 디스트리뷰션 센터라고 나오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AWD로 보낼 상품을 선택을 하시고 수량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제가 여러 번 했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지금은 AWD에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해주세요 라는 이렇게 붉은색의 메시지가 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송 플랜을 짜는 것은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한참을 기다렸어요. 여러 번 해도 계속 똑같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해가지고 제가 문의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받았던 답변은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사이트의 최대 거래량으로 인해서 신규 AWD 판매자 인바운드 주문 생성을 일시적으로 제한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건 진짜로 창고 자리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기다리고 하다가 약 한 달 뒤에 다시 하니까 이제는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발송을 하려고 하는 상품을 클릭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상품을 클릭을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 클릭을 하시고 나서 바로 내가 보내겠다라고 수량을 기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패킹 템플릿을 먼저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에 박스를 나는 몇 박스 보낼 거예요 라고 기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반드시 한 박스에는 케이스팩만 된다. 혼합 박스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서 저장을 해 주시고 그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가는 것을 몇 박스 보내겠다. 요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는 FBA로 발송하시는 그 플랜 짜는 방법이랑 완전히 똑같아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은 그거 플랜 짜는 걸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AWD는 제가 여기까지를 하고요. 이제는 아마존이 3PL 물류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 내 전 세계의 물류 시장을 우리가 다 할 거야! 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야욕이 있어 보여요. 저는 이 AWD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화가 된 다음에 사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량으로 물건을 보내시던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셨던 3PL이 있잖아요. 그 외부 미국 내 3PL 창고 이걸 이용을 하시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3PL 창고의 운송료 보관료 이런 것들과 AWD의 수수료와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비교를 해보고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AWD는 조금 더 안정화가 된 다음에 써보시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홍보 한번 할까요? 저희 회사가 미국 파트너사랑 같이 여러분들한테 3PL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3PL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영상 아래에 링크 드릴 테니까 그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 또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홍보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